고대 아프리카 대지 위 붉은 흙먼지가 노을을 물들이고 비온 뒤 축축한 흙내음이 공기 중에 실려오는 그곳에서 고요한 그림자들이 대지 위를 조용히 걸으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강변 무대 위에서는 아프리카의 가장 상징적인 5 생명체, 즉 빅5라 불리는 사자, 표범, 코끼리, 거불소, 그리고 케이프 물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위대한 생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각각의 종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힘과 야생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명칭은 단순히 그들의 압도적인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옛 사냥꾼들이 이들을 추적하며 맞닥뜨려야 했던 위험과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불굴의 정신의 화신입니다. 아프리카의 혹독한 햇살 아래 키 크고 우아한 모습이 강가에 나타났다. 그것은 가장 인상적이고 위험 있는 물새 중 하나인 안장황새였다. 키는 1.5m까지 자랄 수 있고 날개폭은 2.7m가 넘는 이 대륙에서 가장 큰 황새이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리 때문에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길고 곧은 부리는 선명한 빨간색과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노란색 띠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부리 밑동에 있는 독특한 노란색 방패 모양이 작은 말 안장처럼 보인다. 바로 이 독특한 특징이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말라말라 초원의 활기찬 삶 속에서 평원 얼룩말은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각 개체는 고유한 줄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완전히 똑같은 얼룩말은 2마리도 없습니다. 이 흑백 패턴은 단순히 자연의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집단 위장술이자 정교한 천 조절 시스템이며 심지어 흡혈 곤충을 막는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 줄무늬열 흡수와 흰 줄무늬열 반사 사이에 작은 대류 기류가 형성되어 피부에 냉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얼룩말의 줄무늬는 쇠파리와 같은 파리들이 숙주를 찾는 데 사용하는 편광을 방해하여 얼룩말 위에 착륙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얼룩말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무리를 지어 살며 보통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가 암컷 몇 마리와 그들의 새끼로 이루어진 작은 하렘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라말라 북동부 지역에서 캄불라 사자 무리는 가장 큰 무리 중 하나로 흔히 물소와 얼룩말 같은 위협적인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불타는 듯한 주황색 노을 아래 얼룩말떼가 조심스럽게 무릉덩이로 다가갈 때 암사자 6마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키 큰 풀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적은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각 암사자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날개, 가되어 먹잇감을 중앙으로 몰아붙일 것이고 다른 더 강한 암사자들은 이 되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포효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얼룩말떼는 공포에 질려 흩어졌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도주 속에서 아직 어리고 연약한 망가지 한 마리가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미는 필사적으로 돌아오려 애썼고 절망적으로 새끼를 불렀지만 공포에 질린 얼룩말떼의 물결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젊고 활기 넘치는 수사자가 뒤를 쫓아왔습니다. 피처럼 붉은 노을 아래 갓 시작된 삶의 순환은 서둘러 막을 내렸습니다. 말라말레 어둠이 깔리면 기묘하고 거의 초현실적인 생명체가 땅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드바크였습니다. 통통한 몸매에 캥거루처럼 두꺼운 꼬리, 토끼처럼 긴 귀, 그리고 돼지 같은 길쭉한 주둥이를 가진 아드바크는 마치 상상의 산물, 여러 동물들의 무작위적인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대 포유류 혈통인 관치목의 마지막 남은 구성원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흰개미와 개미를 사냥하도록 완벽하게 진화한 생체 기계입니다. 작은 삽과 같은 발톱으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흰개미집을 단 몇 분 만에 찢어 발길 수 있습니다. 30cm 길이의 끈적하고 유연한 혀로 매일 밤 안롯 마리의 곤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드바크가 파는 깊은 굴은 자기 자신만의 은신처일 뿐만 아니라 미어캣, 고슴도치부터 뱀과 올빼미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의 다른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여 지하 세계의 필수 건축가이자 이름 없는 생태계 엔지니어로 만듭니다. 다음 날에 눈부신 햇살 아래 홍매돼지 한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외모 뒤에는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진화한 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짧지만 극도로 강한 다리는 필요할 때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위로 굽은 상아 한 쌍은 뿌리를 파헤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적에 대항하는 무서운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암컷 치타 한 마리가 20분 넘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몸은 압축된 스프링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강력한 몸은 공기역학의 걸작이었고 그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극도로 유연한 척추, 큰 콧구멍, 비정상적으로 큰 심장과 폐, 이 모든 것이 폭발적인 속도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몸이 과열되고 탈진하기 전에 짧은 20초 동안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텍사스의 야생화 밭으로 가보죠. 강렬한 주황색에 검은색 테두리가 있고 흰 점들이 찍힌 한 쌍의 날개가 공중을 가볍게 떠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왕나비입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아름다움은 사실 완벽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이 화려한 색깔들은 경고색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나는 맛이 없어요 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애벌레 시절에는 이들은 유액초 잎만 먹는데 이 식물은 카르데놀라이드라는 심장 독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는 몸속에 축적되어 감히 맛보려 하는 어떤 포식자에게든 극심한 구토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나비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이동입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제왕나비가 합 5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나는데 이는 곤충 세계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여정은 캐나다와 미국 북부에서 시작하여 멕시코 중부의 오야멜 숲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떤 나비도 이 여정을 2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메우드셀라 세대라고 불리는 나비는 최대 8개월까지 살 수 있으며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곳에서 번식하고 죽습니다. 다음 세대는 멕시코에 가본 적이 없는 나비들도 정확히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압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유전적 지도를, 즉 지구의 자기장과 태양의 위치를 사용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더듬이 안에 시간시계를 사용하여 하늘에서의 태양 움직임을 보정하고 흐린 날에는 자기 나침반을 결합하여 방향을 잡습니다. 각 세대는 단 몇 주만 살지만 3, 4세대에 걸쳐서야 캐나다로 돌아가는 전체 여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도 컬라도 숲의 나무십 사이로 첫 햇살이 비칠 때 고요하고 위험 있는 생명체가 나타난다. 이는 인도 공작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들 중 하나이다. 수컷의 화려하고 긴 꼬리 깃털은 사실은 덮깃털인데 부채꼴 모양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펼쳐질 수 있으며 수백 개의 아름다운 눈 모양 무늬로 뒤덮여 있다. 각각의 눈은 색소가 아닌 케라틴 밑의 구조로 이루어진 정교한 빛 반사 메커니즘이다. 이 작은 광결정들은 정교한 격자 구조로 배열되어 있어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 무지개 빛깔 효과를 만들어낸다. 화려한 수컷 공작과는 대조적으로 암컷 공작은 칙칙한 회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땅에 알을 품을 때 완벽한 위장 역할을 합니다. 번식기 동안 수컷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구의 의식 중 하나를 선보입니다. 수컷은 거대한 꼬리 깃털을 활짝 펼치고 흔들며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저주파 음이지만
암컷은 감지할 수 있는 매혹적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수컷은 깃털의 대칭성과 완벽함을 과시합니다. 암컷 공작은 면밀히 관찰하며 가장 완벽하고 건강하며 가장 많은 눈, 무늬를 가진 수컷만이 짝짓기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성 선택의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공작을 호랑이나 표범 같은 포식자들에게 쉬운 먹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공작은 강력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 심스미루키 킬리메초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공격받을 때는 갑자기 높은 나뭇가지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서부의 울창한 대나무 숲 위로 해가 막 솟아오르자 나무집 사이로 노란 섬광이 번뜩였다. 그것은 황금권기였다. 왕관처럼 긴 노란 볕과 빨강, 노랑, 파랑의 화려한 깃털을 가진 이 새는 정말이지 야생의 황제 같은 위용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과시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도구이자 짝을 유혹하여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의 무기였으며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화려한 수컷과는 대조적으로 암컷은 얼룩덜룩한 갈색을 띄어 마른 나무십 속에 쉽게 몸을 숨기고 알을 품으며 포식자들의 눈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합니다. 봄이 되면 숲은 구의 의식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수컷은 날개를 펼치고 황금빛 벼슬 세운 채 암컷 주위를 느리면서도 자랑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냅니다. 이러한 과시 행동에는 얼굴 양쪽에 주황색과 검은색, 망토를 부풀려 몸 전체를 거의 가리고 단 한쪽에 빛나는 눈만 드러내며 최면을 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표범이나 매로부터 위험을 감지하면 황금꿩은 즉시 놀라운 속도로 빽빽한 덤불 속을 헤치며 달아납니다. 유럽의 고요한 습지에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 속에 둥근 눈을 가진 작은 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흙의 칙칙한 갈색을 띠지 않고 점차 신비롭고 찬란한 푸른색으로 뒤덮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독특하고 빠른 색 변화를 보이는 개구리 중 하나인 무어 개구리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약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덧없는 것으로 오직 수컷색에서만 나타나며 유일한 목적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푸른색은 강렬한 시각적 신호 역할을 하여 암컷이 탁한 물속에서 짝짓기를 할 더 건강한 수컷을 알아보도록 돕습니다. 그 후 짝짓기 시즌이 끝나면 그들은 점차 푸른색을 잃고 원래의 회갈색으로 돌아갑니다. 겨울이 오면 무어 개구리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얼어붙는 것입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몸의 활동이 멈추고 심장 박동은 거의 0에 가까워지며 폐는 숨을 멈춥니다. 얼음 결정이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는 다량의 포도당을 생산하는데 이는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여 중요한 장기를 보호합니다. 동시에 혈액 속의 특별한 단백질은 얼음 형성을 조절하여 얼음이 세포 내부가 아닌 체내 공간에서만 형성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음이 녹고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며 삶으로 돌아옵니다. 높은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어 개구리는 여전히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극해의 얼어붙은 바다에서 신비로운 우윳빛 흰색 생명체가 유영합니다. 몸은 순백색으로 짙푸른 바다에서는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얼음과 눈 속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이것은 가장 매혹적인 고래종 중 하나이며 바다의 카나리아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벨루가 고래입니다. 순백색의 피부는 떠다니는 빙산 사이에서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북극곰과 범고래 같은 천연 포식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벨루가 새끼는 회색이며 완전히 흰색으로 바뀌는데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벨루가에게는 독특한 해부학적 특징이 있는데 목뼈가 유착되지 않아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끄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래목 동물들에게는 드문 능력입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한 생명체가 조용히 떠다닌다. 뼈도 심장도 뇌도 없는 그것은 억년 넘게 존재해왔다. 그것의 긴 촉수들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부드럽고 반투명한 몸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난다. 이것이 바로 공룡보다도 오래된 바다의 유령들, 해파리이다. 그들의 오랜 생존의 비밀은 단순함에 있다. 복잡한 뇌가 없기에 해파리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기본적인 신경망을 통해 자극에 반응한다. 일부 해파리종, 예를 들어 빛해파리 같은 종류는 생물 발광 능력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유인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종들은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촉수에는 자포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침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세포들은 자극을 받으면 독이 든 작은 가시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리토프시스 도우르니 같은 일부 해파리 종은 생물학적으로 불멸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상처를 입거나 혹독한 환경에 직면하면 이들은 탈분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생활사를 역전시켜 폴립 단계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무한히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재생의학에 응용할 희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공작새의 화려함에 필적할 만한 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홍학의 구의 춤일 것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천 마리의 홍학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는 동시 공연을 펼칩니다. 그들은 긴 다리를 높이 뻗고 하늘을 향해 목을 치켜쓰며 복잡하면서도 일사불란한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춤을 추는 수컷이 암컷에게 선택받게 됩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홍학은 가장 혹독한 환경을 택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염분과 알칼리성이 높은 호수에서 말이죠. 이들은 다리에 특별히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부리에는 독특한 물 필터 시스템이 있어 짠물을 마시고 소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독특하게 구분 부리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물과 진흙을 빨아들인 다음 혀를 이용해 작은 여과판을 통해 물을 밖으로 밀어내며 조류와 작은 갑각류를 걸러냅니다. 이들의 특징적인 분홍색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조류와 갑각류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색소에서 비롯됩니다. 홍학의 색깔이 더 진한 분홍색일수록 더 건강하고 먹이를 잘 찾는다는 증거이며 이는 짝짓기 상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숲에 해가 질 때 기이한 생명체 하나가 나뭇가지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것의 크고 둥근 눈은 독립적으로 360도 회전하며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거의 즉각적으로 색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범 카멜레온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카멜레온은 환경에 섞여 들어가기 위해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몸에 있는 각각의 색깔은 언어이며 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천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편안할 때는 몸이 옅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라이벌을 만나거나 짝짓기 시즌에는 빨강, 주황, 노랑의 화려한 색깔로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그 비밀은 피부 아래에 있는 특별한 색소 세포층에 있습니다. 이 층에는 거리를 바꿀 수 있는 나노 결정체가 들어있어 그 결과 다른 파장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카멜레온이 자극을 받으면 이 결정체들이 들어있는 피부층을 느슨하게 하거나 단단하게 조절하여 빛을 반사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카멜레온은 또한 소리 없는 사냥꾼이기도 한데 몸길이의 2배가 넘는 긴 혀를 사용하여 초당 5m의 속도로 발사하여 먹이를 단숨에 잡습니다. 열대우림의 울창한 나무십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 때 한 신비로운 생물이 나뭇가지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리본처럼 우아하게 이동합니다. 바로 초록색 살모사입니다. 가는 몸통과 날카로운 눈, 그리고 잎사귀 사이에서 완벽하게 위장하는 능력으로 이 살모사는 은폐의 명인입니다. 이들은 매복 전략을 사용하여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한 번의 물림을 가합니다. 독을 가진 종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물어 독을 주입한 뒤 놓아주고 독은 서서히 희생자를 마비시킵니다. 살모사라는 이름은 눈과 콧구멍 사이에 위치한 열감지 기관, 즉 피트 기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관 덕분에 살모사는 따뜻한 피를 가진 먹잇감의 적외선 복사를 볼 수 있고, 이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사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알을 낳는 다른 많은 뱀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을 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전략입니다. 머나먼 북쪽 얼음의 섬 아이슬란드에서 한 웅장한 생명체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른 말들처럼 키가 크지는 않지만 그들은 바이킹의 유산을 품은 위대한 생존자들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오래된 말 품종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 말입니다. 그들은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낮고 튼튼한 몸과 두꺼운 이중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말의 명성을 높인 것은 그들의 독특한 걸음걸이입니다. 기본적인 3가지 걸음걸이 걷기, 속보, 구보 외에도 그들은 5가지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2가지는 그들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트웰트라는 걸음걸이는 매우 부드러운 4박자 걸음걸이로 기수가 튀어오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플라잉 페이스라는 걸음걸이는 희귀한 측대보로 시속 킬로미터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1000년보다 더 오래전에 바이킹들이 이들을 아이슬란드로 데려왔습니다. 서기 982년에 아이슬란드 의회는 말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1000년 이상 동안 이 품종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열대우림의 짙푸른 나무십 사이로 특별한 생명체가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 얼굴은 화려한 색깔로 장식되어 있으며 주황빛 붉은색 다리가 눈에 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정강이 두크인데 그 화려한 아름다움 때문에 영장류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 몸 전체는 노란 얼굴, 흰 수염, 회색 몸통, 붉은 갈색 다리, 그리고 흰 꼬리라는 5가지 색깔의 조합이다. 나무 위에서 사는 영장류로서 그들은 거의 땅에 발을 디디지 않으며 거의 평생을 높은 곳에서 보내며 놀라운 우아함으로 길고 튼튼한 팔을 사용하여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건너뛴다. 그들의 위는 많은 양의 나무잎을 소화하도록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영장류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식단이다. 이제 칼라하리 사막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곳에서는 생존이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누에게 있어 생존은 무리 전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고독한 존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암수 모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영양종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강인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온순하며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리가 포식자의 주의를 끌면 그들의 반응은 즉시 극도로 빨라집니다. 그들은 원형 대형을 이루며 움직이는데 이는 가장 약한 개체들을 중앙에 두어 보호하는 전술입니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날카로운 뿔 한 쌍입니다. 뿔이 첫 번째 방어선이라면 거대한 다리에서 나오는 강력한 발차기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기 방어 외에도 누우는 얼룩말과 예상치 못했지만 효과적인 동맹을 맺어 함께 경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표범이 나타나면 얼룩말은 보통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얼룩말과 함께 다니면 누우는 가장 좋은 방목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룩말은 보통 영양분이 적은 풀을 먹고 누에게 더 맛있는 어린 풀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밤에 활동한다. 누 때는 엄격한 경계 근무를 선다. 몇몇 개체들이 경계 임무를 맡고 다른 구성원들은 안심하고 쉴 수 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완벽한 협력의 예시이다. 광활한 초원에서 아프리카 흰등 독수리는 이 영양대를 조용히 뒤따르며 한 개체가 쓰러지는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리죠. 흰등 독수리는 칼라하리 하늘의 지배자처럼 군림하죠. 2미터가 넘는 날개 폭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죠. 하지만 사실 이들은 타고난 사냥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장 적은 노력이 필요한 길을 택하죠. 주로 썩은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방식으로요. 영양 한 마리가 죽으면 독수리 떼가 즉시 달려든다. 그들은 날카로운 무리로 자신들의 만찬을 시작한다. 부리 구조가 단단한 조직을 찢는데 완전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한 부분만 먹을 수 있다. 들소영양처럼 흰등 독수리 역시 단결의 힘을 믿는다. 한 마리가 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상공을 맴돌아 나머지 무리에게 암묵적인 신호를 보낸다. 때때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독수리들은 실제로 청결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그들은 탄저병과 같은 위험한 박테리아의 확산을 막는다. 한편 지상에서는 부드러운 털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미어캣들이 능숙하게 지하 터널망을 건설하고 있었다. 평균 무게가 약 700g에 불과한 미어캣에게 자연은 지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각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극도로 구조화된 사회 조직을 발달시켰다. 진화는 그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도구를 선사했습니다. 바로 후퇴할 수 없는 날카로운 발톱이었죠. 바로 그 발톱들이 사막 모래 아래에서 능숙한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두꺼운 모래층을 파고들어 튼튼한 굴을 만들어 무리 전체를 공격과 타는 듯한 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폭력이 통하지 않을 때 미어캣은 정교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매일 경계를 서는 미어캣 한 마리가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적시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것의 특징적인 경고 울음소리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빨리 숨을 곳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위험은 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습격당했을 때 그들은 최후의 방어 수단을 씁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등을 둥글게 말고 꼬리털을 곤두세워 몸집을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 전체가 함께 그렇게 하면 그 효과는 포식자가 다시 한번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녀석들은 먹이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녀석들은 사실 육식동물로 주로 곤충에 의존하며 식단의 80%를 차지합니다. 날카로운 발톱 또한 효과적인 사냥 도구입니다. 미어캣의 놀라운 적응력은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녀석들은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곤충과 애벌레에서 얻는 수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미어캣은 쉽게 살아남을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종들에게는 물이 생명의 상징입니다.
적응의 또 다른 예는 아프리카 멧돼지입니다. 커다란 머리, 다부진 몸, 그리고 사마귀 같은 두꺼운 피부 조각으로 뒤덮인 얼굴을 가진 이들은 가장 매력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외모가 놀라운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멧돼지는 발톱 대신 크고 날카로운 엄니 두 쌍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먹이를 찾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어 도구이기도 합니다. 얼굴에 있는 사마귀 같은 혹들은 사실은 두꺼운 피부 주름으로 대결 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습지는 멧돼지들에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뒤 시원한 진흙 웅덩이는 더위를 식혀주는 것은 물론 기생충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진흙 목욕의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하지만 50에서 100kg에 달하는 몸무게를 가진 이들에게 진흙 속에 게으르게 누워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타, 사자, 하이에나, 자칼 같은 포식자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투박해 보이지만 멧돼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0마일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발달한 후각에 의존하여 포식자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두 개의 엄니는 적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박치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보호할 때 더 사나워집니다.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때 멧돼지는 시원한 흙굴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종들이 남긴 버려진 굴을 차지합니다. 굴로 들어갈 때 이들은 항상 뒷걸음질로 들어가는데 이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자연은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응력, 용기, 그리고 지능을 택합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흔히 추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오히려 은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생존이 단순히 빨리 달리거나 잘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물러설지 알고 가장 작은 생존 기회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극적인 사냥에서부터 아시아 숲의 화려한 춤, 그리고 얼어붙은 대양 밑바닥의 비범한 생존 전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든 작든 아름답든 기이하든 각 생명체가 진화의 걸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생명의 교향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표이며 각종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이야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인함, 지능, 그리고 당열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고대지혜, 벌꿀 오소리의 믿기 힘든 용기에서부터 제왕나비의 경이로운 유전지도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항상 경이로운 것들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역할은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며 그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생 세계를 보호할 때 우리는 이 경이로운 생명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부인 바로 그 훌륭한 교향곡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생 다큐TV의 탐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자연의 또 다른 매혹적인 선율을 계속해서 듣기 위해 구독 잊지 마세요.